네, 전기창 시민감사 옴부드스만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위원장님, 시민감사 옴부드스만 위원회죠. 예. 이게 시민감사하고 옴부드스만의 합성어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예. 예. 네. 아마 그 시민감사라든지 또 네. 옴부드만이라든지 용어가 네. 생소한 면이 있어서 이름만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민감사하고 옴부드스만은 이제 옴부드스만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거고. 예. 시민감사하면 시민이 감사하는 건가? 뭐 그런 건가요? 시민이 네. 이제 행정기관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예. 또 감사가 청구가 되게 되면은 네. 시민의 참여하에 네. 감사를 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네. 옴부드만이라는 것이 독립된 조사관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된 그렇죠. 민간 전문가로서 그렇죠. 옴부드만을 임명을 해서 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 두 개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네. 시민감사 옴부드만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서는 얼른 시민들이 감이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감사 옴부드스만 위원회는 이 공적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그죠? 그렇게죠. 예, 신분은 일단 임기 3년 동안에는 공무원 신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민감사 옴부드스만이라는 것은 시민이 스스로 감사 청구를 하고, 예, 그리고 또 감사 청구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고, 예,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1년 된 거죠, 추후. 예, 1년 되는데 그 네. 기능을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예. 예, 첫째 하나는 네. 구축민은 즉 이제 시나 자치단체나 네. 자치구나 시산하기관에서 한 행정 처분이 네. 위법 부당하거나 또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기능이 첫째 하나가 있고요. 이 지방정부 서울시에 국한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와 시산하기관 그 정도 들어가. 물론입니다. 동사무소도.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시민감사가 이제 청구된 경우에 네. 이 시민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또 예. 공익을 현저히 해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네. 주민들이 연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예. 그걸 잘 몰랐네요, 예. 정말. 거기에 이제 감사가 청구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저희 이제 위원회가 네.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두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공공사업 감시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공공사업 감시 활동. 예. 시 본청이나 시 산하기관에서 하는 대규모 공사 사업. 네. 예를 들면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아하.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예. 그 비리가 많은데 소문나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지 네.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충 처리와 네. 감사와 그다음에 공공 감시 활동 이 세 가지가 우리 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파워 있는 데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그 출범한 지 딱 1년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위원장님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도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이제 옴부즈만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있는데. 들어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다른 중앙부처도 있고 다른 네. 나라도 외국 많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기구가 네. 그다음에 이 옴부즈만이 있다 할지라도 옴부즈만이 보통 혼자서 일을 하는 그걸 독임제라 그럽니다. 네. 그런 기관은 들어 있는데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는 모두 7분의 옴부즈만을 임명을 해서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합의로 의결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기구는 국내에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아주 앞서 나가는 제도라고 할 수 그럼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 위원회다라고 느낄 것 같아서요. 예. 시민감사 옴부드스만 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정기창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 정기창 위원장님 그러니까 박원순 실장이 임명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임명장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서울시 산하의 기관들, 예. 뭐 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서울시의 감사기구는 따로 있잖아요. 예,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예. 그거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시민이 감사한다 이런 특색을 갖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제 종래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유사한 일을 해왔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는 전부 다
그분들이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네. 관료진 시각에서 이제 보고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식구 뭐 봐주기라든지 그런 이제 혹시나 불신이 있어서 불신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외부 전문가진 시각에서 네. 시민의 시각에서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된 이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완전히? 그래서 저희들은 그 조사관들이 네. ombudsman들이 그 누구로부터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독립된 조사관들의 신분을 보장을 받아서 네. 여기서 합의제로 의결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위원장이 혼자서 결정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종래에 이제 감사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구에서 감사를 하는가 하고 감시를 하는가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건 네. 시민을 위한 기구고 반민 반관 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구성이 아까 7명 예. 구성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떻게 되는지. 예. 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이제 ombudsman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ombudsman이 이제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 그걸 예. 지원하는 인력으로 30여 명의 조사관이 이제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꽤 있는 거네요. 그 정도 인력이면.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래도 그 위원회의 중심 인력이라 할 수 있는 ombudsman의 경우에는 네. 과거에 감사원이나 네. 국회나 청와대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 출신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토목, 건축 등 그 기술 분야에서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 그래야지 기술 분야도 건축 비리 같은 거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법률 전문가도 있고 또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도 있고 네. 또 시민단체에서 행정감시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 분들이고 다양한 계시는 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ombudsman 되려고 그러면은 그럼 이제 뭐 시험 봐야 됩니까? 시험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ombudsman이 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예. 엄격하군요. 예, 우선 이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알겠습니다. 예. 또 회계사나 변호사나 세무사나 또 그걸 통해서 이 조례의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ombudsman의 그 임용 기준이 엄격하다 그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다면 1년 동안 1주년이 되셨는데요. 예, 예. 1년이 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습니까? 크게 아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세 가지라고 기능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충 처리, 예. 감사, 또 감시. 예. 그 중에서 이제 고충 처리를 한 1,200여 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했고요. 정말요? 예.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예, 그건 이제 접수가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도 많이 말씀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사업 감시 활동을 아까 이야기한 대규모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구매사 같은 것을 이제 350건을 감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민감사가 청구된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서 이제 했는데 네. 예,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 그렇죠. 예, 소개를 드릴까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우선 첫째 이제 고충 그 민원 처리 이제 사례인데요. 네. 예, 서울시의 어느 이제 구청 관내인데 네. 이제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서 이제 구청에서 도로 경계석을 이제 놔줬습니다. 그 경계석에 따라서 주민이 담장을 쌓았는데 네. 15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작년에 와서야 그 담장이 구청 땅을 그러니까 구유지를 일부 침범을 했다고 해가지고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이거는 억울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이제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땅을 구청 땅을 침범한 게 맞다 할지라도 향후에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고는 변론을 하더라도 과거의 그 잘못된 행위는 구청에서 그 경계석을 잘못 놔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담장을 쌓은 건데 이거 변상금까지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시정하라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한 사례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감사가 제기돼 가지고 저게 이제 감사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느 이제 구청 관내인데 주택이 아주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건축업자가 대규모 오피스텔을 이제 짓기 위해서 관할 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내 가지고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 그 인근 주민들이 보니까 그 밀집 지역에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대게 되니까 주거 환경권이 침해가 되는 데다가 자칫 그 일대가 난개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구청에다 이야기하니까 구청에서는 자기 규정대로 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게 되니까 저희 위원회에 이제 감사를 200명의 이제 연명을 받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그 진입 도로라든지 소방 통로 확보라든지 그 접도 구역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조건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비한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될 때까지는 허가를 보류를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근데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되게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관계되는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제 이게 집단 민원을 비하를 하거나 사전에 그런 그 난개발화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보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1년 동안 쭉 하셔보니까 어떠세요? 한번 그 느낌이라든가 소회, 제가 어떻게 표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의 신뢰도를 정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보람도 있고 장심도 있어서 그래서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고충 처리가 1,200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재작년의 경우에는 그게 한 982건이 있었는데 한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거 들으니까 박원순 시장께서 임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산하기관을, 감사기구가 있는데 또 이 시민감사ombudsman위원회를 둬서 하여튼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정 철학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귀찮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귀찮은 거죠. 어차피 그 화살은 시장한테 올 수밖에 없고 최종 화살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시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시정의 감시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걸 시정을 갖다가 관찰하거나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서 우리가 감시를 받겠다. 그런 거로 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 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처음이고 시도하는 거고 세계에서도 이런 찾아보기 없는 앞서 나가는 제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잘 돼서 정착이 되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하러 위원장님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래요.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계획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이제 지난해 한 해는 이제 이 신설 조직으로서 이제 업무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 했는데 이제 지난해 1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이 기구가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장에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을 좀 자주 찾아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는 ombudsman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해도 그 민원이 관계 법령상 또는 예상 사정에 다 들여들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못 들여드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자선책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적극 찾아가 모셔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관계기관과 시민 간의 입장 차이가 아주 팽팽하게 이제 맞서는 경우에는 서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한 발씩 양보를 하면은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 조정 노력을 갖다가 적극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기대되는 활동을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면 시민들도 저런 제도가 있었나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그 다산 119 다산 콜로 전화하면 됩니까? 120으로 이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직접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가. 상담 전화를 좀 알려드리면은. 이 상담실 대표번호가 2133국에 7777번입니다. 7이 행운의 숫자 7이 4개입니다. 그래요? 이쪽에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ombudsman이 상담해 드리고 또 저희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민감사를 치게 되면 저희들 하는 일을 바로 링크가 되고 또 인터넷 포털에서 블로그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3-7777. 외우기 쉽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활동도 좀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창 시민감사 ombudsman의 위원장이었습니다.